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까지 찾아가 연일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 MBC에서는 마을 주민대표와 시의회가 함께한 TV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만흥지구 택지 개발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로 원정 시위에 나선 만흥지구 주민들. 매서운 초겨울 한파 속에 집회는 사흘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반대! 국토부의 지구 지정을 앞두고 반대 의지를 명확히 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주 대책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입니다. 가령 행복주택을 다시 지어서 행복주택을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버릴 뿐만 아니라 그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이 너무 돈이 적어서 이 택지를 못 받겠다. 그러면 이주 정착금으로도 줍니다. 저희들이 또 택지를 받아서 또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과연 대규모 임대 택지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도 판단이 엇갈립니다. 저희들이 신규 인력이 한 16,00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 시가 만약 택지 개발 안 오거나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구 유출은 볼보듯이 똑같이 구도심 인구까지 예보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동에서 200세대를 짓고 이미 공사 완료돼가지고 지금 입주했는데 지금 8평 거의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충분히 지금 이 행복주택을 짓고 있고 여기에 망해서 이제 729세를 짓는 자체는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수시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 시장님이 외면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생존권을 구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시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 이상 주민들을 거리로 나오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도시로부터 인구 유출 가속되니까 저희 본 지구는 공영개발을 해서 LH가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서 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지구지정 확정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의 일부 구역 재척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또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택지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한 차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저출산 시대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인근 지자체끼리 인구 빼가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치단체끼리 인구 경쟁을 벌이는 이유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순천 신대지구. 신대지구는 3만 1천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작은 군 단위 인구수에 이릅니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1,534명으로 여수시와 524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여수와 순천의 인구가 연내에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순천시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시군마다 과도한 인구 늘리기로 이른바 인구 빼가기 경쟁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2달간 순천시에서만 1,40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1,400여 명이 집중 유출되어 올해도 작년처럼 연말 집중 유출이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반대로 광양시 인구는 연말에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5천여 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제자리가 됐습니다. 인구 경쟁보다는 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전출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만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미래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정부의 교부세도 4개 측정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지만 인구 비중이 큰 작용을 합니다. 시군의 조직 규모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장기적으로는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 선거구 문제도 관련이 되는데 그 정적인 대표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 초 전남 동부 지역은 인구 변화의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늘리고 빼가는 인위적인 행정보다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현실 인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63만 5천여 명이 지역을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여 명이 늘었다며 섬진강 꽃길과 해오름 육교 등 신규 관광 자원 확보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음식과 역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1조 7,600억 원대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예산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세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거쳐 확정된 시의 최종 예산은 1조 7,625억 원으로 지난해 1조 5,215억 원에 비해 2,3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내년 본 예산으로 1조 3,594억 원을 편성해 어제 여수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여순항쟁, 여순사건을 기리기 위한 제1회 전국 창작가요제가 열립니다. 순천시가 기획하고 여수 MBC가 주관한 이번 가요제는 오는 23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리며 지난 16일 예선을 통과한 7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번 가요제에는 서울과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티스트들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들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관광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을 대표할 관광 소재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월면에 자리한 고즈넉한 포구. 매년 전월을 주제로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변변한 관광 소재가 없어 특정 시기를 빼놓고 찾는 발길이 드문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진월면과 배알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에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섬진강 백길 복원과 맞물려 수상 체험과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병욱 가옥에 이어 민족의 저항시인 윤동주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9편의 원본을 그대로 학대 복사를 해갖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성도 아마 그 윤동주 시를 보고도 많이 객상되리라 봅니다. 현재 윤동주를 소재로 한 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이 확보되고 문학관 건립 역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소재와 범위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때 김시식지로 유명했던 배알도 인근입니다. 광양시가 이곳을 중심으로 윤동주 테마 사업을 펼치려고 하자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600여 세대가 김산업에 종사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이었던 마을이었지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명맥이 끊긴 지 수십 년째. 윤동주 기념사업들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광양시가 최근에서야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혀 무관한 배알도까지 윤동주 테마 거리를 만나 그래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시식지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광양시는 주민 의견을 조율해 사업에 나서겠다면서도 윤동주 관련 사업에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좀 반영해서 살려는 가되 윤동주랑 크나큰 관광의 핵심 우리 자원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께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지역 발전의 청사진으로 계획된 핵심 공간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광양시가 제시한 해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던 짧은 노래를 단가라고 하는데 면 지역의 모든 농촌 마을 이름을 담은 이색 단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손으로 쓴 가사가 확인됐는데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사라진 옛 풍경과 마을 이름,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6살 김성엽 할머니. 20대 때 시집온 뒤 들어왔던 가락을 지금도 흥얼거립니다. 마을 잔치가 있던 날이면 동네 소리꾼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무 때나 이제 부르게 이게 장구 치고 놀다 보면도 부르고 흠날 때도 부르고. 김 할머니가 간직해 온 건 손으로 쓴 가사가 적힌 낡은 달력 한 장. 지금은 고인이 된 이웃 주민이 생전에 건넸던 것으로 29년 전 달력입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30여 개 마을 이름에 가사를 붙인 노래로 소나무, 다리, 금광, 간척지 등 지금은 잊혀진 사실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 붙은 이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산일면과 이도면을 합쳐 탄생한 산이면의 옛 지명이어서 단가의 역사를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단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불려지고 또 확산됐는가 이걸 좀 톱파봐야 되겠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우리 고유 지명 찾기라고나 할까요? 광복 이전 발매된 전통가요의 10%를 차지할 만큼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사철가 등 일부만 남고 사라진 단가. 낡은 종이에 가사로 남은 농촌마을 단가가 지난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내년 교육 사업을 심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비 지원을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진로체험과 단기 어학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주 의원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산업단지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천산단 협동조합의 경우 공동 폐수 처리장 운영의 대가로 과거 여수시로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지만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 고희권 의원은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케이블카 사업자 측이 법원의 판결은 물론 공권력과 시행정을 무시하고 여수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즉각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대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밤새 이뤄진 복사냉각 때문에 내륙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공기는 계속해 깨끗해서 이 시각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17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전국이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절기 소설이지만 오늘보다도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린다 하더라도 주말까지 유입되는 먼지 없이 공기도 내내 청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동쪽 지방에서는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서울이 9도, 대전과 대구가 13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